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선제국어로 제가 공부한 국어 공부법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에 국어에 대한 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선 수능 성적은 국어 4등급 이 정도 5등급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이었고, 제가 국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독해가 부족해서 비문학에서 매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고액 과외라는 것도 해보고, 정말 그때 당시가 10년 전인데 2012년도 이쯤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당시에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내고 친구랑 해서 둘이 과외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진짜 모든 국어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심지어 1타 강사 선생님들이라고 불리는 메가스터디 선생님들한테도 수업을 받아보고, 물론 그 메가스터디 선생님은 인강이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방법을 찾고 찾았는데도 국어 성적이 끝까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도 국어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 국어가 이것 때문에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제가 1차 시험 봤을 때는 문법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준 과목은 아니었는데, 이제 2021년에 제가 시험을 다시 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어 비문학 비중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문법은 문법대로 다 까먹고 정말 문법의 양도 만만치 않은데, 독해 비중이 너무 중요도가 높아지고, 독해는 그만큼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독해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무원 시험처럼 암기 과목처럼 이렇게 기출문제만 보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사실 국어는 아니거든요. 국어 독해는 겹치는 지문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국어는 문법 문제 제외하고는 사실 쉽지 않고, 처음 보는 문학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한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국어가 진짜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처음에 준비하시는, 이제 국어를 처음 입문하시는 경우에는 문법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법은 0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문법은 사실 외워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할 부분만 딱 공부하고 선생님 말대로 이제 기출문제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문법에서는 틀리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합격을 하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문법도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이 선제 국어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공부 방법이랑 비슷하게 공부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린 방법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강을 통해서 기본 강의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올인원이라는 강의,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강의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국어 기출문제집을 병행을 했어요. 국어 기출문제집과 국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2차로 합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선재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서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올인원이 아니라 좀 더 속도를 빨리 내서 이제 한 그 시간을 반 혹은 조금 더 줄여주는 강의가 있었어요. 현재는 어떤 강의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훑는 강의, 정말 빨리 훑을 수 있는 강의를 들었고요. 그렇게 들으면서 이 기본서를 진짜 수없이 반복했어요. 선지쌤 같은 경우 얇은 요약서집이 있어요. 그 요약서집은 9까지 끝나고 지방직, 그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봤고요. 그 전까지는 기본서만 정말 봤어요.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집. 근데 양을, 이렇게 두꺼운 기본서를 양을 어떻게 줄였냐?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똑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내가 진짜 아무리 해도 안 헤어진다. 아니면 국어 기본서에는 정말 좋은 게 암기해야 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약서집을 제가 이용 안 했던 이유는 국어 같은 경우는 요약서집은 얇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중요한 것들은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파생어, 합성어 이런 것들 사이소리라든지 뭐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정확히 기본서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요약집에는 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서로 공부를 끝까지 했고 요약집이라는 강의를 듣더라도 기본서는 꼭 봐주고 암기해야 할 사항들, 제가 헷갈려하는 암기 사항들은 더더욱 기본서로 돌아가서 봤습니다. 포스트잇 꼭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딱 이것만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양을 어떻게 줄일지 좀 막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국어 공부법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필기 공부법에 대해서는 사실 말 별로 안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눈에 띄어야지 이거 이 페이지에서 딱 이것만 봐야지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은 이 필기를 할 때 진짜 이렇게 두껍게 표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사인펜 같은 걸로. 사실 보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두꺼운 사인펜을 이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꿀팁이고요. 문법은 누구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맞고 이제 합격을 하시니까요. 가장 문제의 이제 관건은 전 독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독해, 정말 독해야 산다라는 선재쌤이 주시는 프린트물 매일매일 봤고요. 기출문제도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불안한 건 독해였거든요. 독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독해는 무조건 하루아침에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오르는 건 독해가 아니에요. 문법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독해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거 꾸준히 하기.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를 할 수도 있는 점이지만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과연 독해로 이렇게 독해력이 얕은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실력 느는 게 안 보여요. 매일 똑같이 틀리고 정말 선생님이 시간 내에 풀어야 한다는데 풀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프린트물이 이 기본서 책 한 권만큼 쌓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독해 실력까지는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지문들보다 실제로 짧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긴 지문도 있죠. 근데 짧은 지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니까 시험장에서 독해 때문에 덜 떤다는 것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떨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독해를 하면 정말 독해로 그렇게 막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걸로 느껴지겠지만 어느 순간 내 실력은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느낀 게 기출문제 독해는 저는 반복을 안 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독해라는 것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내 독해 능력을 길러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법은 진짜 기출문제 외울 듯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문법 기출문제 얼마 안 되잖아요. 얇잖아요. 다른 기출문제집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외울 만큼, 국어는 정말 외울 만큼 봤고요. 그래서 그게 한 5회독인지 10회독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답은 이거네 할 정도로 봤고요. 그 대신 저는 문학과 비문학은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던 게 문학, 비문학, 기출문제 풀다 보면 사실 시간 없어요. 진짜 공부할 시간 없고 오래 걸리고 이걸 언제 푸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끝까지
안 풀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막막해서 딱 접고 그냥 하루에 독해야 산다만 열심히 하자. 하루에 나 1시간만 투자한다 독해에. 이렇게 해서 꾸준히 했지 하루에 10시간 독해 공부하자 이건 아니었어요. 하루에 몇 분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영어 하프 모의고사 풀듯이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문법은 매일 안 하죠. 근데 독해랑 문학은 정말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자나 사자성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 직장인 공시생인데 한자 할 시간 정말 없었어요. 솔직히 한자 과감히 포기했고요. 이제 국어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동안 나왔던 것만큼은 일단 틀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한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재쌤께서 그때 당시에는 한자 나오는 것만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 됐을 때 범위를 넓혀가시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좀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을 사서요. 한자를 기출문제집 한자까지는 완벽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한자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한자 성어나 선재쌤이 이제 그 어플이 있어요. 지나가면 이렇게 길 지나가면서 아니면 틈틈이 볼 수 있게 핸드폰에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사자성어, 한자 이런 거를 그냥 봤어요. 사자성어는 사실 필수라서 기본서에 있는 걸 베이스로 사자성어는 정말 그냥 달달 외웠어요. 이때 꿀팁은 제가 사자성어를 어떻게 외웠냐. 공부를 하는데 나 진짜 지금 집중 안 돼. 쉬고 싶어. 이런 시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에 뭘 했냐면 사자성어 프린트물 있죠. 그 한자 사자성어 써있고 왜 이렇게 막 뜻 같은 거 제가 쓰는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게 각 강의마다 PDF 파일로 선재쌤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저 그거 진짜 너무 활용을 잘한 게 그거를 한 몇백 장 뽑아가지고 진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썼던 것 같아요. 쓰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가 이거 한 사자성어 또 틀렸구나 하면서 사자성어를 외우러 기본서를 간다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보고 계속 안 써지는 거 있어요. 뭐 내가 이응부터 안 써진다, 니은부터 안 써진다, 안 써지네? 안 써지는 거 그냥 그대로 냅두고 갑자기 이제 내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책을 펴요. 책을 펴서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했지. 처음부터 책을 펴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집중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외우고 책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꿀팁이 그 옆에 PDF 파일로 한자성어 적을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와장창 다 한 번에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성적 안 나와, 공부 집중 안 돼. 이럴 때 나 시옷 해볼까 오늘은? 오늘은 이응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전 재미로 했다가 어느 순간 사자성어는 더 이상의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역시 한자가 진짜 스트레스를 주죠. 한자는 사실 프린트물도 힘들어요. 프린트물까지도 전 못했어요. 솔직히. 기출문제 베이스 그리고 기출문제 외의 것들은 이제 사자성어 공부하면서 나오는 한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봤고 제가 그렇다고 한자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해원 국어라는 한자 책을 샀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선재쌤보다 그 책이 좋아서 선택을 했던 거고 나름 재밌어서 아침에 몇 분 정도 보자 해서 아침에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영어 하프 모의고사, 국어, 비문학처럼 조금씩 봤지 하루에 날 잡고 몇 시간 공부한다?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꿀팁이 되게 진부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전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팁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자 같은 경우도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체크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 하루에 시간 중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하루에 15분, 하루에 30분 이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냥 조금씩 도장 깨기처럼 한자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한자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는 크게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한자, 사자성어
이렇게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죠. 국어 양 진짜 많지만 문법만큼은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양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마음의 막막함을 문법에서 조금 달래시고, 문법은 대부분 안 틀리거든요. 정말 문법이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안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꾸준함을 추천드리는 거. 비문학 역시 꾸준함이 답이고요. 한자는 이제 조금 이렇게 틈이 나야 실리는 때마다 어플,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마다 저처럼 PDF 파일 그 한 번에 인쇄를 하셔서 이렇게 막 생각 없이 써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쓰고, 오늘은 기억했다가 시옷했다가 니은했다가 왔다 갔다. 왜냐면 처음부터 히읗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기억부터 하시니까. 근데 저는 랜덤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히읗도 해보고 시옷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양이 적은 게 있어요. 뭐 기억은 엄청 많았던 것 같고, 뭐 키역인가? 그건 양이 되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또 나 오늘 10분 정도 쉴까 하면서 그때 잠깐 풀고, 시옷은 양이 많으니까 한 이틀 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꿀팁이에요. 그 다음에 고유어 같은 경우는 저 기출만 했어요. 저 고유어 사실 잘 모르고 국어 상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물론 무조건 나오면 틀리는데 기출만 했고, 사실 고유어 하나 틀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못했어요. 고유어는 못했고, 이제 전 최대한 시간을 줄이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 요약집은 국가직과 지방직 4일 기간에만 받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서를 달달이 하고 기출을 달달이 하고, 비문학은 새로운 문항을 통해서 내 독해 능력을 기르는 방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진짜 막막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나마 팁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도움이 너무너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제집을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집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제가 필기했던 것들이나 그런 어떻게 내가 공부 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만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드실 텐데 수험생 모든 분들 응원하고요.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지쳐 있을 때 정말 난 합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열공하시길 바랄게요.